실질들을 보면 처음에 사고가 나고 나서 한 10시간 가까이 비닐로 맡아냈습니다. 대삼성이 비닐봉지로 뚝뚝 떨어지는 불산을 받아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시간 후에 안 되겠다 그래서 밸브 교체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가 사망했던 이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이 시간에. 물론 경찰 발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삼성에 제가 현장에 조사 나갔을 때 삼성이 이야기했던 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시 11분에 밸브 교체를 시작을 해서 3시 32분에 교체가 완료가 되고 상황이 종료가 되니까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했다. 귀가를 할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집으로 가고 나서 보니까 다시 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다시 전화로 현장에 복귀하도록 불러냅니다. 다시 2차 노출이 된 거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어쨌든 2차 노출이 되고 나서 작업이 다 상황 조사 끝나고 옷을 벗어보니까 목에 약간의 반점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회사 담당자가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삼성 내에 있는 소방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서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고 치료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후송을 합니다.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 서울로 후송을 했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결국 사망을 했고 사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경기지청에 보고가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삼성의 이 부산 탱크인데요. 이 탱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출됐던 거고 조금 클로즈업 시켜서 보면 요 밑에서 요 밸브에서 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하얗게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센서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 얘가 이제 알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알람을 일으키니까 누출됐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삼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탱크들이. 그래서 여기서 불산이 누출됐던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산의 독소학생 특성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얘가 체내로 불산이 들어오게 되면 불화수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불소가 혈액 속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반응성이 뛰어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얘는 만나야 돼. 결합을 해야 돼. 칼슘하고 만납니다. 칼슘하고 만나게 되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뭔가 이 체내 몸이 뭔가 이상을 느낍니다. 그러면 뭔가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칼륨이라고 합니다. 이 떨어진 칼슘을 보상시키기 위해서 혈액 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륨은요, 혈액 속의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 전해질 밸런스가 깨져가지고요,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농도가 높을 때는 바로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구미 사건입니다. 그러나 농도가 낮을 때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러한 발생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24시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산에 의한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 24시간 내지는 48시간 동안 관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삼성에서 터진 겁니다. 저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 사망자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삼성에 의한 간접적인 타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불산의 독소학적인 특성을 전혀 무시했던 거고요. 아마 정확히 표현하면 몰랐겠죠. 무시했던 거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주의 전문성 부재입니다. 그래서 1차 누출 후에 집으로 갈 게 아니라 바로 병원에 보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한 번 노출되면 또 불러서 또 노출시킵니까? 이거 당연히 삼성에 의한 간접적 타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병원에 후송되고 나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저는 요거 병원에서 혹시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저는 어디서 이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동탄성심병원이 작년 10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심병원보다 더 큽니다. 한강성심병원. 대학병원급이죠. 여기에서 응급 환자, 저거 막 심폐기능이 정지돼서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사람을 왜 서울로 옮겼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강성심병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상전문병원. 혹시 화상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울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산에 의해서 응급상황이 발생을 해서 치료를 할 때는 ABC가 있습니다. ABC가. 무조건 격리 조치를 해서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는 건 첫 번째 단계고요.
병원에 옮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칼슘 농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보충시키기 위해서 칼슘 제제가 들어있는 연고를 계속 몸에다 발라줘야 돼요. 병원 옮기는 동안에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호흡기를 통해서 그 칼슘 제제를 흡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응급으로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혈액 투석을 통해서 혈액에 굉장히 농도가 높아져 있는 칼륨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혈액을 투석을 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이게 응급조치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응급조치 상황을 병원에서 했을까라는 거. 했을까? 혹시 화상에만 집중을 해서 막 거둥내다가 안 되니까 서울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건 미국에 잘렸는데요. 불산 노출의 응급조치 단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ABC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옛날에 30몇 년, 35년 됐나요? 88년도에 우리 문성명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했죠. 그때 문성명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할 때 수은 중독이라고 하는 걸 어떤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안 했죠. 못 했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거 수은 중독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망을 했죠. 3일 만에 사망을 했나요? 그 생각이 퍼뜩 듭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가? 굉장히 의문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명 사망의 경사자 4명이었는데 퇴원 후에 다시 입원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 그분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면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단적 의원하고 이 현장 조사 하면서 병원의 접촉이나 환자 접촉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네 번째로 불산에 누출한 양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겁니다. 삼성은 계속 2리터라고 주장을 합니다. 2리터. 근데 실제로 현장에 진입 당시에 근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넘쳐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삼성이 주장하는 불산의 누출량이 얼마냐? 2리터입니다. 2리터. 2리터면 어떤 걸까요? 2리터면? 2리터면 이 물병 하나입니다. 생수병 하나예요. 이 생수병 하나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었고요. 4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난리를 필 수가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밖으로 배출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산에 노출되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뭇잎들이 이렇게 고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무 줄기에 불소화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 압니다. 실제로.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 과거의 농도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농도 추정해보면 이 불소화물의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과거에도 빈번하게 노출됐을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추후로 아마 대책에 위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왜 작업 중지를 안 했고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시 빈번하게 일어난 사고이다 보니까 또 터졌네? 이제 이래서 그냥 작업 중이다 하고 그냥 계속 대피를 안 시키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